이번에는 4번 문제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도형을 만드는, 즉 글맵시를 만들고 도형을 만들어서 객체를 완성하는 과정을 4번 문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서 4번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4번 번호 문항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표가, 이 문서가 전체가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서 하단에 보면 지금 125%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면 이게 쪽맞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돋보기 왼쪽에 보면 쪽맞춤을 갖다 누르게 되면 가만히 대보면 쪽맞춤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자, 클릭해 보시면 한쪽이 전체가 보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125%로 만들려면 여기 들어가서 125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돋보기 옆에 왼쪽에 보시면 이것이 쪽맞춤이 되겠습니다. 쪽맞춤을 누르면 한쪽 전체가 보이는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장 큰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도형은 여기 입력에 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이 있는데 그리기 마당 말고 왼쪽에 보면 객체라고 있습니다. 객체. 여기에서 네모난 그 그림을 갖다가 도형을 갖다 클릭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모난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들 문서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아무데나 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대충 모양이 만들어지면 마우스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도형 안에다 대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안에다 대고 선택 이동 단추처럼 보이죠. 마우스 버튼이.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객체 속성이 나옵니다. 객체 속성을 들어가서 이 도형의 크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지우시고요. 자, 가장 큰 도형의 크기는 하단에 보면, 왼쪽 하단에 보면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나와 있나요?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130에 150mm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130, 여기는 150 이렇게 맞추면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지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중간 하단쯤, 중간 아래쯤 보면 크기가 130에서 150 크기라고 나왔죠. 이 상태로 여기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난 도형이 아니고 둥근 모양이죠. 그래서 선 모양으로 가서 둥근 모양 이렇게 하면 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시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아까 기본에서 이 크기를 만들었고요. 선에 와서 반원 모양으로 클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원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 누르시면 지금 모양 형태의 크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하게 가운데쯤 만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누르시게 되면 클릭하면 여기 해제되겠습니다. 이래서 대충 전체 크기에서 얘가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전체 크기에서 배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위치를 대충 설정한 다음에 밖에다 클릭하시고요. 이거를 원래대로 쪽맞춤해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125%로 다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대충 이제 크기를 만들면 아마 균형 잡혀서 전체적 균형이 맞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이라는 글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객체에서 첫 번째 가로 글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자, 밖으로 나오면 십자가가 만들어졌죠? 대충 만들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손을 빨리 놓지 말고요.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씨를 쓰겠습니다. 자, 주요 정보 격차, 그 다음에 해소 정책, 정확하게 사이 띄우기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드래그를 뒤에서 앞으로 하시고요. 이 글자는 옆에 보시면은 글상자 크기도 나와 있고 글자가 도둠 23포인트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도둠 23포인트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잠깐만요. 도둠이고요. 여기가 23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엔터 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대충 이거를 테두리다 대면, 마우스를 대면 화살표에 점선 네모가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테두리에서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면 개체 속성이 나오고요. 개체 속성이 들어가서 기본부터 만지겠습니다. 이 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글상자 오른쪽에 보면 그 지시문이 나와 있죠. 110mm입니다. 가로는. 세로는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좀 읽어보시죠. 15mm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보시면 글꼴은 우리가 고쳤으니까요. 글꼴은 고쳤고 그 다음에 면색이 파랑으로 나왔죠. 면색이 지금 어떻게 나냐면 파랑으로 나왔습니다. 채우기가 면색,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선의 종류는 따로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채우기에 가면 이 면색이 파랑으로 나왔죠. 파랑이 지금 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들어가서 이 파랑색을 여기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파랑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랑색이 아닌가요? 아, 얘가 파랑색이네요. 지금 보니까 RGB 컬러로 보면 00255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빨강색은 0, 녹색은 그린은 0, 그 다음에 블루라고 해서 파랑은 255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파랑색이 왔고요.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파랑색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까지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냥 밖에를 눌러주게 되면 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자 가까이 가면 마우스 포인터가 I자, 대문자 I자처럼 보일 때가 있죠. 이걸 드래그 해서요. 이 글자의 색상은 여기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글자색이라고 있죠. 여기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큰 거기 아래에 있는 인터넷 이용 문화라는 아마 거기 보면 도형 인터넷 이용 문화는 글맵시라고 하고요. ABC 주식회사로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건 사진인데요. 조금 이따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직사각형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나오면 이와 같이 십자가 모양이 생기죠. 이쯤에서 드래그를 해서 대충 그립니다. 대충 이쯤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다 놔두고요. 자, 우클릭을 누른 다음에 개체 속성을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개체 속성을 들어가게 되면 기본부터 한번 눌러야 된다 그랬죠. 이제 그 크기가 얼마냐면은 잘 보시면 전체 크기가 그림 위치라고 나와 있고요. 그 전체 크기는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그 얼마라고? 거기 나와 있네요. 그 맨 위에서 두 번째 크기가 115에 5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글상자 아래 지시문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두 번째 크기가 115에 50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115라고 치면 되고요. 여기는 5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50 이렇게. 그 다음에 모서리가 어떻게 됐죠? 선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원하시면 안 됩니다. 둥근 모양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것은 지시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글맵시에 대한 지시사항은 있지만 크기만 여기는 지정하면 되겠죠. 크기만. 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지금부터 인터넷 이용 문화라는 글맵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맵시는 입력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수식 옆에 보면 글맵시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맵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를 누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인터넷 이용 문화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다시요. 정확하게 인터넷 이용 문화. 이건 안 띄워져 있죠. 이 상태에서요. 글자체는 여기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놓고요. 도둠 빨강이라고 나왔죠. 도둠 빨강입니다. 도둠 도둠이 입력이 안 됐는데요. 도둠이죠. 도둠.
도둠. 자, 도둠 글자체를 쳤고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체인데요. 글씨는 빨간색을 여기서 지정하지 않습니다. 도둠체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이 중요한데요. 그 형태를 지금 보시게 되면 배불뚝이 모양으로 이렇게 팔각형 형태가 되어 있죠. 육각형 형태가. 육각형 형태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설정하시면 안 되고 글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도둠 글자체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인가는 입력이 되어 있죠. 이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요거를 대충 끌어다가 이쪽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끌어다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이 대화상, 다시 말하면 이 도형의 뒷부분으로 들어가서 배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하겠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글 뒤로죠. 요거는 글 앞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맵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가 배치로 가서 글 앞으로라고 해서 이걸 눌러주게 되면 얘가 맨 앞쪽에서 보여지겠습니다. 글 앞으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크기를 먼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 눌러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개체 속성. 자, 여기가 크기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크기. 자, 크기가 나왔는데요. 기본 크기로 가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글맵시 크기가 60에 가로가 세로는 얼마죠? 세로는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채우기가 있습니다. 채우기. 채우기가 글자는 색을 채우는 건데요. 여기서는 빨강색이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색에 들어가서 빨강색을 주면 되는데 255 00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빨강색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테두리가 없습니다. 이 테두리가 글자만 나와 있으니까 테두리가 없도록 만들려면 여기 선 종류가 있는데 선 없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림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맵시에 그림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시 누르게 되면 그림자가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고요. 자, 크기까지 다 만들었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우클릭 눌러서 개체 속성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기본 만들었죠. 자, 선에 와서 이 종류를 선택해 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우기 들어와서 채우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글맵시에 들어와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채우기 눌렀습니다. 그다음 글맵시에 들어와서 여기서 수정해도 되는데요. 자, 여기는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여기 안에서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채우기도 되고 여기서 선 없음 여기서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가운데다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사진을 어떻게 넣으시냐면요, 여기 보면 입력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요걸 누르시게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서방에 가면 픽처라는 방이 있습니다. 픽처. 여러분도 아마 이제 제가 그림이 저장된 파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픽처라는 폴더를 들어가게 되면 요 그림들이 보이죠. 이걸 안 보일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작은 그림으로 보기 하면 여기 안에 그림이 보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래서 여기는 ABC 주식회사라는 게 있으니까요. 로고 2를 클릭하고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생겼죠. 이 상태에서 대충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얘도 그림이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그림에서요, 배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선택이 해제되면 이 그림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해제되지 않도록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 이 선택 버튼, 선택이 8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글자 앞으로, 글 앞으로라고 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시고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자, 크기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 크기가 얼마냐면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그림 위치라든가 크기가 나왔죠. 이 크기는 얼마라고 나왔죠? 다 같이 40에 30mm 40이고요. 여기는 3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처리는 칼라로 하지 말고 거기 보니까 회색조라고 나왔죠. 잘 읽어보니까 그림 위치 아래 보니까 회색조 또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그림의 크기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그림을 눌러보시면 여기 회색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레이가 흑백이라는 뜻이니까 회색조나 흑백을 눌러놓으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회색조를 눌러놨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게 되면 이 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상태로 적당하게 이렇게 올려서 크기를 위치를 이렇게 대충 맞도록 이렇게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대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은 여기 도형이죠. 여기 테두리에다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채우기에서 아무 색이나 임의의 색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색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의의 색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선택을 하고요.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얘도 채우기에 들어가서 임의의 색을 아무 색이나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정보화라는 글자하고 옆에 써져 있는 그 글상자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정보화라는 것을 여기다 직접 만들지 말고요. 여기서 만들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만드는데요. 자, 정자는 글씨가 들어가고 아래에 있는 글씨는 안 들어가니까 이쯤에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자, 우클릭을 눌러서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크기를 지정합니다. 거기 정자에 들어가 있는 정자, 보자, 화자에 들어가 있는 크기가 얼마죠? 직사각형은 12에 10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20에 10mm가 되겠죠. 20에 10mm. 그 다음에 여기 색이 조금 이따 색은 아무 색이나 넣어도 되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선을 가보니까 아래가 약간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그리고 이거를 설정 눌러주시면 원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모난 상자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글상자, 가로 글상자를 갖다 눌러놓고 드래그해서 대충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테두리를 눌러서 우클릭을 누르고요. 개체 속성으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개체 속성. 기본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기본에 들어와서 크기가 얼마라고요? 12mm에 세로도 12mm라고 나왔죠. 이거는 선의 모양이 직각이죠. 직각.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냥 설정 누르시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운데다 대충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다 맞춰도 되고요. 이거 맞추기 힘드신 분들은 방향키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방향키로도 움직여도 됩니다. 여기다 글자를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를 한번 클릭해 주고요.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여기 문단부어 있는 쪽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글자가 깜빡깜빡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요. 자, 정자를 입력하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문제를 읽으면 글꼴은 궁서라고 나왔죠. 궁서 20포인트입니다. 궁서 엔터 쳤습니다. 여기도 20 엔터 쳤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바로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는 맨 앞에가 흰색이지만 뒤에 있는 애들은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에 들어가서 아무 색이나 그냥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아무 색이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글상자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로 글상자를 만들어서 이거는 크기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빨리 놓지 말고요. 이거를 천천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크기를 완성됐다 생각하면 이걸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놔버리면 안 되겠죠? 자, 이쯤 하면 되겠다 하고 딱 놓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 정보, 통신, 기기, 지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글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글자체는 굴림 20포인트라고 거기가 오른쪽 하단에 보면 굴림 자 20포인트라고 거기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 우측의 지시사항의 우측 맨 아래 부분을 얘기합니다. 오른쪽 아래 글상자 이용이라고 써졌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테두리를 클릭하시고요. 테두리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선의 종류에 가셔서 여기가 점선이 되겠습니다. 점선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똑같은 모양이 됐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는 묶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묶지 않고 작성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일단은요. 자, 개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형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개체 선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편집에 가도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여기 보면 개체 선택이라는 아이콘이 여기가 보이죠. 도형에 가도 있습니다. 도형에 가면 개체 선택이 어디가 있죠? 여기서는 여기가 있죠. 여기가. 개체 선택을 누르고요. 자, 눌러지면 여기가 화살표 모양에서 아래가 네모난 점선이 따라다니죠. 이거를 전체를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 드래그 했으면 하나만 잡아서 한쪽에 있는 것만 잡아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네요. 오른쪽이 지금 얘가. 그래서 밖에다가 한번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 여기만 좀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보죠.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개체 선택키에서 얘네들은 전체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에까지 선택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밖에 눌러졌습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하면 해제가 됐죠. 여기도 고쳐야 되겠네요. 통신기기 지원이 여기가 투명한 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빼야 되겠습니다. 흰색을 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채우기로 가서 여기가 색 없음이라고 하면 얘가 투명한 색이 되겠죠. 이 상태가. 이 상태에서 여기 개체 선택기가 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ESC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밖에를 누르면 해제된다고 그랬죠. 자, 이 개체 선택키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도형에 가면 얘가 지금 개체 선택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개체 선택키의 모양이죠. 마우스 버튼은. 근데 편집에 가서 이 개체 선택키가 좀 눌러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 전체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테두리다 이걸 됩니다. 테두리. 그리고 이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시프트 키도 왼쪽에 같이 누릅니다. 두 개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선택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형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개체 선택키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편집 메뉴로 가도 된다고 그랬죠. 편집 메뉴에서 개체 선택키입니다.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면 마우스 포인터가 흰색 화살표에 점선 네모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만 딱 지정이 된 거세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테두리다 되면 플러스 버튼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요. 또 그대로 드래그를 또 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딱 안 맞춰도 됩니다. 이제 개체 선택키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해제하려면 얘를 눌러줘도 되고요. ESC 키를 툭 쳐도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가 I자 포인터로 바뀌었죠. 그럼 여기에 개체 선택키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시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편집 메뉴에 가서 개체 선택을 누르면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죠. 이때는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해제하려면 ESC를 눌러도 되고요. 눌러도. 자, 이 상태에서 보자를 쳐야 되니까 정자 가운데 정자에다가 글자 가까이 가면 I자로 바꾸죠. 그 상태에서 클릭. 이렇게 깜빡깜빡하죠. 앞으로 백스페이스로 지우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정자 가까이 가서 천천히 가보면 이렇게 I자 포인트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 화자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글자도 정보화 교육이니까 이거 다 치워도 됩니다. 드래그를 해서요. 자, 정보화 교육 실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자는 띄워진 게 아니네요. 가까이 가면 I자로 바뀐다 그랬죠. 가까이 가면 I자로 바뀌고 밖에 나오면 다시 바뀌는 거, 선택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I자 포인트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거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 다음에 무료 교육 실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여기 전체가 110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균형은 딱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대충 맞으면, 다시 말하면 이게 선이 밖으로 나가서 작성이 되면 안 되겠죠. 비슷하게 작성을 해 놓으면 이거는 다 맞는데요. 여기 정보화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개체들이 색깔이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에서 이런 색깔로 바꾸고요. 다른 색깔로 바꿔볼까요? 바탕색하고 비슷해 가지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우기로 들어가서 색깔을 그냥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색깔이 모두 다른 색이면, 거기 아마 지시사항 보면 왼쪽 하단에 맨 아래 보면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지정하세요 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110점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3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 4번 아래다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면 3쪽으로 점프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그러면 이렇게 3쪽 문서로 넘어왔죠. 여기다가 맨 마지막 문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